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9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옵티머스 자산운용, 라임 자산운용 등 살아있는 권력자들과 연관돼 있거나 또는 그 사람들한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건들이 검찰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문제를 총괄 지휘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검찰총장인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런 관련 사항들을 신문 보고 알았다,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지금 검찰 수사 라인에서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강력한 의혹이 지금 하나 둘씩 확인되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우선 그 현상을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이것을 극복할 방안은 없는 것일까,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0월 7일이죠. 오늘이 9일이니까 엊그제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와 관련해서 금융사기는 물론 로비 의혹까지 포함해서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를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보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직접 지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조남관 대검 차장, 또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통해서 서울중앙지검에 지시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중앙지검에 직접 지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대면 보고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심의위원회 사건이 열린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형식적인 보고조차 안 합니다. 그냥 중간에 몇 번 문서로 대체하더니 이제는 아예 대면 보고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검찰총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왜 그러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옵티머스 전 대표가 김재현 씨라는 사람입니다. 이 김재현 씨, 옵티머스 잘 아시지만 이거는 자산운용사라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펀드 자금을 모금해서요, 실질적으로 어디에 투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다 사기를 친 겁니다. 펀드 사기입니다, 처음부터. 보통의 펀드는 그 펀드를 펀드레이징이라고 하죠. 펀드 자금을 모아서 그걸 어디에 투자했는데 투자에 실패했다든가, 그래서 뭐 환매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자금을 모금해서 무조건 다 그냥 사기친 겁니다. 아예 투자도 안 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였다. 이게 이제 옵티머스 자산운용인데, 옵티머스 자산운용과 관련해서 이 김재현 대표라는 사람은 펀드 사기 혐의로 8월 달에 구속 기소가 돼 있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관계 로비를 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흔적이 바로 어제 제가 얘기를 해드렸죠. 청와대 관계자 5명, 그 다음에 민주당 3명, 민주당 국회의원 5명, 그 다음에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이런 데 관계자들 해서 한 20명 가까운 사람들의 명단이 포함된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정관계 로비 리스트인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나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는데, 최동욱 전 검찰총장 본인은 이재명 지사를 만난 거는 인정하면서도 이와 옵티머스와 관련한 로비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이제 규명이 돼봐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정관계 로비스트, 로비를 했다는 그런 명단들이 한 20명 가까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권력형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재현 대표라는 사람은 이게 터지면 다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주변에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곳은 서울 남부지검인데, 남부지검이 보고를 제대로 안 한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 그거는 이따가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요. 여하튼 이걸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문 보고 알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진술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다음에 그런 문건이 제출됐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내이사인 윤모 변호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윤모 변호사의 부인이 얼마 전까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권 사람들하고 이리저리 윤모 변호사가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재현 대표로부터 이 문건을 받아서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윤모 변호사는 본인이 구속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이 문건을 제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현재 김재현 대표라는 사람만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문건에 보면 거기에 이런저런 로비를 한 흔적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패싱 당했다. 이런 것이죠. 남부지검에 의해서 패싱 당했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온 얘기 중에 라임 자산운용의 전주, 돈 주인이라는 사람이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타모빌리티 대표인 이강세 전 MBC, 광주 MBC 기자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한테 5천만 원을 줬다 하는 진술을 어제 법정에서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문제가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도 강기정 정무수석은, 전 정무수석이죠. 정무수석은 펄쩍 뛰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다. 그런데 이 내용도 오늘 아침에 딱 보도가 되고 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문 보고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도 패싱 당한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랬죠? 패싱 당한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관련해서 삼성 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있죠. 이 수술 받은 요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검찰이 서울 동부지검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압수수색한 사실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동부지검이 뭐 보고를 안 했는지, 보고를 했는데 중간에서 누가 잘라버렸는지, 하여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어느 언론계에서 그 얘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 그게 신문에 보도가 돼서 그걸 보고서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삼성 서울병원을 압수수색했구나, 뭐 이렇게 알았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동부지검이 갑자기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와 관련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그거 보고 안 받겠다, 결과만 보고받겠다 이런 식으로 동부지검에 지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결과는 추미애 장관과 그 주변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그런 수사 결과가 있고, 이 수사 결과는 지금까지도 더 이상 뭐 파헤쳐지는 일은 없이 그냥 그대로 넘어가려는 그런 조짐에 있습니다. 물론 국정감사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또 공익제보자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새로운 가닥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 주변 다 면죄부 줘버리고 자 이제 수사 끝났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압수수색 사실조차 사후에 보고도 못 받고 패싱 당했다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잘 아시지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패싱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올 1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를 때 그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청법에 당연히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협의가 없었다. 패싱 당했죠? 뿐만 아니고 올 7월 달에도 협의를 하는 신용만 했고 실질적으로 패싱 당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신문에 드러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신문 보고 이거는 나도 모르는 내용인데 왜 이렇게 보고를 안 하지?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패싱인데, 그러면 이 패싱이 남부지검에서 옵티머스, 라임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패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 아들 건과 관련해서 패싱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중앙지검이냐? 패싱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검찰 주변에 물어보면 이 패싱은 남부지검이나 동부지검이나 이런 데에서는 보고를 하는데 대검에서 패싱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대검 반부패부에서 이런 일들을 종합을 하거든요. 종합을 해서 그것을 바로 총장한테, 차장 거쳐서 총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부지검, 동부지검, 중앙지검이 이걸 과연 보고를 안 하는 것이냐? 근데 현재 그런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보고를 하긴 할 텐데, 그러면 대검 반부패부장이 누구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올 1월 달까지 대검 반부패부장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부패부에 올라오는 전국의 반부패부 사건, 권력형 비리 사건이든 아니든 이런 사건들이 중요한 내용은
한동훈 검사장이 아마 직보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뒤에 추미애 장관에 의해서 반부패부장이 교체가 됩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법무연수원으로 또 좌천이 됐죠. 그리고 그 자리를 채운 사람이 바로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이었고요. 이 사람이 올 1월부터 7월 말까지 반부패 강력부장을 했고 7월 인사에서 이 사람은 다시 검찰국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신성식 검사가 가는데, 신성식 검사는 이성윤 중앙지검장 밑에서 2차장 검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잘 아시지만 심재철 지금 현재의 검찰국장, 그 다음에 신성식 현재의 대검 반부패부장, 이 사람들은 추미애 사단, 이성윤 사단으로 검찰 내에 소문이 파다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검찰에 지금 좀 물어보면 결국은 시스템으로 무너진 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남부지검이든 동부지검이든 일단 대검에 다 보고는 한다. 그런데 대검의 반부패부, 바로 지금 얘기한 심재철 부장에 이어서 신성식 부장, 이 사람, 그러니까 추미애 사단과 이성윤 사단이 그 자리를 딱 차고 앉아서 그 자리로 올라오는 보고 중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관한 거는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아예 안 한다. 이런 분석이 다수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성윤 추미애 사단에 완전히 포위돼서 고립무원의 상태로 있다. 이 패싱이라는 것은 남부지검이나 동부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대검에 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 아니고, 보고는 하는데 그 보고 라인의 중간에서 반부패부장과 또는 대검 차장검사,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바로 추미애 사단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딱 자르고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안 한 것이다. 이 가능성이 지금 제일 높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대검 반부패부나 또는 대검 차장검사들이 중간에서 잘라먹는 것과 관해서 감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검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감찰부에서 맡아야 되는데, 대검 감찰부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또 추미애 사단입니다. 거기다가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를 어떤 식으로든 통과했다고 할지라도 또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입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항할 수단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참 답답하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공수처 얘기를 줄곧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공수처는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7명 중에서 6명의 동의를 받아야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명 중에 2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추천 인사 한 사람이 배신을 하지 않는 한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결국 타협해서 공수처장 하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수처장은 일방적으로 편파적인 사람이 임명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본다면 국민의힘이 오히려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공수처가 있다면 지금 힘 못 쓰는 윤석열 검찰총장보다는 그 공수처가 100배는 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앞으로 1년 한 6개월 이상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남아 있는데, 이 동안에 줄줄이 옵티머스 라인뿐만 아니고 줄줄이 권력형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현재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나 남부지검, 동부지검 이런 데에서는 수사를 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나마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하루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무력하다, 고립무원이다 이래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고, 적어도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본인 나름의 노력,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언론을 이용하는 법도 있고 국민들한테 직접 호소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호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테크닉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권력형 비리가
지금 중앙지검이나 재경지검들에 의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이디어와 지혜를 짜내서 대처를 해나가야 한다. 거기에서는 때로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